날카로운 눈으로 여의도 정치를 들여다보고 따끔하게 훈수하실 분이죠. 전원책 변호사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4명의 후보 가운데 김기현 후보가 선두입니다. 그런데 울산 땅 투기 의혹, 황교안 후보가 제기했죠. 이 전당대회 후반전에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어제 김기현 후보가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이 땅 투기 의혹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반박했고, 또 안철수 후보는 강원권 합동위원서로에서 김기현 후보를 저격했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흑색 선전과 근거 없는 비방, 네거티브로 얼룩지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합니다. 특히 2030 세대 분노를 싸서 김기현 후보는 이미 그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김기현 후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PPT까지 띄우면서 장시간 또 정치 생명을 걸겠다, 법적 조치 얘기도 했는데요. 자, 그만큼 당당하다는 표현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논란? 저도 이 울산 KTX 역 주변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근데 그때 함께 나온 얘기가 이 김기현 후보 말이 이건 자기 정치하기 전에 그러니까 변호사를 개업하고 나서 예. 얼마 안 있어서 산 매수를 한 토지다. 11만 5천 평방미터니까 한 3만 4천 평 정도가 될 거예요. 네네. 그럼 시골에 임야해봤자 임야고 목장 용지니까 그 아마 땅값은 굉장히 저렴하게 샀기 네, 때문에 네. 지금 1,800배로 뛰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그래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변호사 할 때 산 거니까 이건 투기한 것은 아니다. 공직자로서 예. 투기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이걸 황교안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 심지어 천하람까지 계속 물고 늘어지니까 이제 이슈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된 이유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 집권 여당에 차기 공천권을 두고 대통령실에서 직할체제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것이 논란이 된 전당대회가 임박을 했는데 네. 집권 여당의 당대표 선거에서 정책과 이념 이런 것이 정점이 되지 못하고 완전히 사라졌죠. 기껏 해봤자 이 정말 작은 도토리 키재기처럼 되는 당대표 선거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선두주자 그것도 과반을 넘느냐 아니냐 그래서 결선투표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 논란이 된 김기현 후보의 어떤 도덕성 결함 네. 그중에서도 땅 투기 문제를 가장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 땅 투기 그렇죠. 문제. 이걸 물고 늘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수 있지 저도 공부를 했어요. 이게 뭐냐 이래 보니까 네. 그 25년 전에 그러니까 1998년에 네네. 이제 산 땅인데 정말 그 값싸게 샀는데 이 앞에 울산 KTX가 생기고 이쪽으로 처음에 황교안 그 후보가 공격을 하기로는 길을 휘어지게 냈다. 여기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네. 이 도시 계획을 아주 웃기게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그게 김기현 시장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또 김기현 송철호 김기현 그 후보는 예. 송철호 시장 때 한 네.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리고 또 나머지 후보들은 그게 아니다. 박맹우 시장 때 뭐 한 게 아니냐 또 이런 주장도 있고 그런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도시 계획 네. 그 서류상으로는 송철호 때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김기현 후보 개인적으로는 이걸 그 땅을 사서 지금 판 게 아니니까 엄청난 시세 차익을 봐서리도 마모하고 네. 땅은 그대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기현 후보 얘기로는 내가 한 2억 주고 샀는데 지금 잘해도 한 10억 될 거다. 근데 그걸 1,800배라고 하면 말이 되느냐. 솔직히 1,800배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 신문 기자들도 다 가서 추적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살펴보니까 1,800배가 될 땅은 전혀 못 되는 땅입니다. 비탈길에다가 맹지에다가 길도 없다면서요. 맹지니까 그리고 말이 거기가 임야고 목장 용지로 돼가 있지 거기에 네. 그 이준석이가 또 가서 그 일대를 또 살펴보고 여기 무슨 뭘 키우느냐 이런 이제 비꼬는 얘기를 했던데 목장으로 거기 할 그런 임야는 아니다. 예, 목장 용지로도 네. 거의 쓸 수 없는 네네. 그런 땅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처음에는 좀 두둔하는 듯 발언을 했다가 직접 가보고 말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준석
그런데 제가 좀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이 전당대회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천하람이라든가 그리고 이쪽에 그 최고위원회는 김용태 또 허은하 이런 후보들을 내놓고 예. 직접 개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천하용인 뭐 이런 예, 말 나왔잖아요. 예, 그죠? 이러니까 예. 이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어떻든 제가 지금까지 보기로는 이것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될 정도의 땅 투기는 물론 아니고 네네. 저는 아주 객관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 뭐 땅 투기가 들이면 그 땅이 오를 것으로 알고 미리 사서 그리고 자기 시장을 할 때 뭐 사바사바 해가지고 어떤 일을 벌여야 되는데 예. 전혀 그런 흔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리고 지금 판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게 땅 투기는 절대 아닐 텐데 왜 이거 황교안 그리고 또 안칠수 그리고 젊은 천하람까지 이 문제를 다 물고 늘어지느냐. 예. 결국은 지금 이대로라면 결선 투표로 가는 것은 애초에 그 없을 정도로 일방 독주가 되고 있다. 네. 바깥 여론조사로는 뭐 김기현 후보가 40% 중후반대를 기록을 해서 그래도 결선 투표가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문제는 이번 선거는 당원들만이 선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대로라면 윤심이 작용을 뭐 하든 안 하든 간에 일단은 김기현, 의대인이 대세다. 어차피 대표는 예, 김기현. 예. 그래서 결선 투표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나머지 3명 후보가 일제히 연합 세력을 구축을 해서 네. 공격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되면 혹시 윤심에 좀 표를 많이 주고 있는 당원들은 결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글쎄요, 수도 있을 제가 텐데. 지켜보기로는 이 결국은요 정당이 외소해지고 그 솔직히 말해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런데 망하려면 무슨 일이든 벌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 예. 제가 보기에는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네. 역시 정체성의 문제예요. 당이 정책과 이념으로 뭉쳐서 정권을 옹호를 하고 그리고 또 야당인 경우에는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네. 함께 뭉친 결사체라면 이런 문제로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예. 이런 도덕적인 문제는 단순하게 검증으로 끝을 내야 될 문제인데 네. 문제는 그게 아니고 이걸 핵심 이슈로 끌어올려 버렸단 말이에요. 네. 진짜 지금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 네.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경제 정책 그리고 대세민 정책, 빈부를 줄이는 정책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고 있는 노동개혁, 임금개혁, 교육개혁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네. 앞으로 세제 개혁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네. 이런 걸 갖고 당 대표에 출마한 사람들이 정책 토론을 하고 논란을 벌이고 싸우고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당의 노선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당 대표의 의대위원으로 돼가 있는 김기현 후보가 땅 투기했다. 핵심적인 증거도 없이 네.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그렇다면 나는 만약에 그게 밝혀진다면 나는 언제든지 정계에서 은퇴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치고 나왔단 말이에요. 예. 쉽게 말하면 이슈가 저급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뭐 그래서 몇몇 후보들이 발언했죠. 아사리판. 그리고 후보들을 예. 올망졸망하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네네. 예, 미래를 책임지는 우리들이 미래를 책임지는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스타로 부각을 시키는 게 아니라 네, 큰 정치가 아닌 거죠. 예, 올망졸망한 예. 그 도토리들로 보이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다음 4년 뒤에 또 예. 후보 또 못 찾습니다. 또 대통령 후보 보수는 또 당당한 새로운 뉴스타를 또 발굴을 또 못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정말 참 우리 보수 여당 언제 정신 차리나 언제 이 이념과 철학을 가진 새로운 스타를 찾아내느냐 예. 정말 한심하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나이에 정치할 수도 없고 정말 참 보면 아니 아직 젊으신데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지금 모든 데서 이제 예. 은퇴를 생각하는 중입니다. 저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민주당은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에 공지에 몰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민주당의 김기현 후보 국민의힘을 때리면서 내부 결집을 꾀하고 있습니다. 뭐 TF 진상조사단 구성 얘기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스탠스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민주당이 저 황당한 그 상황에 빠져가 있는 거예요. 예. 흔히 하는 말로 이재명이 빠져가 있는 늪에 민주당도 같이 끌려 들어간다. 이재명이 빠진 늪 이러면 이재명 대표가 왜 늪에 빠졌느냐. 지금은 자기가 무죄라고 싸우는데 그게 무슨 늪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후보가 왜 개항을에 출마를 했겠습니까? 본인에게 다가오는 이 검찰의 압력 그리고 체포영장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니까 이게 국회의원이 안 되면 나는 내 손에 수갑을 찰 수밖에 없다. 뭐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기자간담회에서 이게 집권 여당, 집권 세력은 내가 수갑 차고 있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늘 뇌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방탄조끼를 하나 둘 입고 마지막으로는 당 대표라는 방탄조끼까지 입었는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체포동의안 부결될 거예요 이번에요. 네. 이번에 그 민주당 원로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총리적으로 이래 됐으니까 부결은 시키자. 그런데 권노갑 전 의원, 네. 이 고문, 동교동의 선임 고문. 문자 그대로 좌장이잖아요. 그렇죠. 이 어른이 한마디 했죠. 근데 이번만이다. 다음에는 선당 후사를 해달라. 네. 그 말은 뭔가 하면 다음에도 어차피 검찰은 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예, 근데 지금 한참 김승태를 중심으로 해서 김승태를 주 증인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대북 송금 문제. 네. 이거 다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검찰 거기다가 입장에서 지금 시작이에요. 예, 그죠? 예. 네. 그다음 변호사비 대납복 또 그게 네. 따라 붙어 있거든요. 또 하나 지금 백현동은 역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합니다. 이 백현동은 이제 압수수색 다 해서 지금 증거물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건 검찰에서 이미 나온 얘기가 예. 이건 대장동에 비해서 너무나 명확하다. 네네. 이 배임 의혹은 너무나 명확하다. 그리고 실제 그 이재명이 선대본부장을 했던 친구가 이미 70억을 받아 챙겼어요. 네. 김인섭이라는 자가. 그리고 거기에도 업자가 3,100억이 넘는 3,140억인가 되는 엄청난 돈을 부당한 이익을 챙겨 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사소한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게이트입니다. 그럼 여기도 영장이 청구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계속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거냐. 그럴 때마다 수도권 의원들은 좌불 안 쓰게 됩니다. 그렇죠. 다음에 나는 이제 자리가 없구나. 총선 때 큰일 났구나. 예. 몇십 석씩 뚝뚝 떨어져 나갈 거란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 늪에 민주당이 계속 빨리 들어갈 거냐. 예. 아마 이번에 그 부결이 되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아마 이번은 부결이 될 것 같다. 네. 이 동교동계까지 저렇게 나오고 심지어 서른 의원 또 예. 이번은 부결시키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아마 부결이 되겠죠. 대표적인 비명계인데요. 예. 서른 의원. 예. 이게 부결이 되겠지만 이것이 마지막일 거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당장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자 부결은 시키되 부결이 되고 나면 당 대표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사퇴를 해 주십시오. 이런 결단을 해라. 요구가 의원들 특히 초선들 중심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이 죽는 것보다 더 싫습니다. 당 대표에서 물러서는 것은 뭔가 하면 당 대표를 왜 가지느냐, 왜 자기가 당 대표가 되려고 했느냐. 이것이 또 하나의 방탄축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생각을 해보면요, 당 대표를 가져야만 1년 뒤에 차기 공천권을 총선에서. 장악을 할 것이고 그렇죠. 공천권을 장악을 해야만 민주당을 명실상부한 이재명 당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같이 비명계, 친명계가 싸우는 정당이 아니라 이재명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정당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차기 후보가 낙관적으로 보장이 되는 겁니다. 네. 뭐 이낙연, 뭐 혹은 다른 김부겸 이런 사람들과 경쟁 체제가 아니라 자기 대선에 예. 한 번 더 나설 수 있는 발판이다. 예, 쉽게 말하면 네. 자기는 과거의 DJ처럼 네. 이제 야당의 유일무이한 당수이자 차기 주자로 네. 부각이 되는 거예요. 예, 예. 이런 걸 포기를 하라? 예. 포기하겠습니까? 절대 포기 못 합니다. 네. 포기하는 순간에 자기는 더 깊이 빨리 들어가서 곧장 감옥으로 갈 수 있다. 예.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렇습니다.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그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그 전 대표가 뛰잖아요. 네. 그 이준석 전 대표에게는 어떤 흠이 있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에게 따라붙는 흠이 이런 거예요. 예, 근데 알선수재 네네. 박근혜 대통령을 호가호위 해가지고 예. 그 김승진이라고는 아이카시스 그 벤처 기업에 일종의 그 향응을 제공받았다. 네. 그 향응 제공받은 것 속에는 성상납이 있습니다. 예. 그 알선수재 더하기 성상납에다가 이것이 나중에 들통이 되고 협박을 받고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증거인멸 교사를 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추악한 것. 알선수재 더하기 성상납 더하기 증거인멸 교사. 예. 이것이 이준석을 늘 따라붙습니다. 네. 앞으로 영원히 따라붙을 거예요. 죽은 글씨가 된다 이거죠? 네. 이준석에게는 정치적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천하람 대표라든가 이 최고위원회에서 그 출마를 한 허나 뭐
혹은 김용태 이런 예. 친구들이 이른바 이준석 께다 이래가지고 뭐 천하용인입니까? 네네. 예, 이런 식으로 집단적으로 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면 아 천하람 제 친구가 아직까지 의원은 아니지만 정치 지방생 입장에서 당 대표까지 도전을 했는데 내가 보기로는 길을 아주 잘못 잡았다. 길을 잘못 잡았다. 아주 잘못 잡았다. 네. 마찬가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친명계를 따라붙는 지금의 당 지도부 잘못 잡아도 길을 아주 잘못 잡고 있다. 네. 이재명을 따라서 늪에 계속 같이 빠져들어가는 저 친구들 보니까 예. 저 친구들이 결코 대안 세력이 못 된다. 민주당은 예. 국민의힘의 대안 세력이 못 되는 거예요. 결국은 민주당도 역시 함께 망하는 예. 그런 정당으로 보인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집권 여당도 이렇고 그리고 대안 세력이 돼야 될 민주당도 그렇단 말이에요. 결국은 정계 개편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환경이 된다. 네. 다음 총선 전에 예. 저는 그 정계 개편이 예, 뭐 그렇게 썩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이런 생각을 한편 해요. 네. 만에 하나라도 이번에 새로운 어떤 정치 세력이 대두를 하고 그리고 혹은 기존 정치 세력에서 정풍 운동이 벌어진다면 네. 정풍 운동이 벌어진다면 예. 제발 이번만은 네. 정책과 이념으로 뭉쳐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결사체인 기존 정당의 모습, 예. 제대로 된 정당의 모습, 네. 그 정당의 모습으로 탄생을 해달라. 예. 그래서 정계 개편을 해달라. 네. 입신양명만 위해서 열심히 그 보스를 쫓아서 그 집단적으로 그 몰려다니는 예. 어떤 그 군대개미 같은 네네. 아니면 그 벌들 때 있잖아요. 예. 이런 곤충 세계 같은 네. 그런 좀 정치인이 안 됐으면 좋겠다. 예. 내가 우리 정치인들을 너무 이 모멸 어린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네. 실제 그렇단 말이에요. 뭐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예. 예, 실제 그런 거예요. 네네. 지금 뭐 천하용. 아, 옛날 정치인들은 네. 중간 보스들도 다 컸어요. 큼지막큼지막했습니다. 예. 이 포부도 컸고 생각도 컸고 네. 그리고 지금보다 이념과 정책이 훨씬 더 선명했어요. 네네.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네. 옛날에 정치하신 분들 보면 예. 재선 의원만 돼도 다 자기 나름대로 이념이 있고 음. 정책이 있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분이 안 보입니다. 네. 3, 4선에도 안 보여요. 다음에 어떻게 해야 배치 다나 그 생각들 많이 하는 3, 것 4선 같습니다. 의원들도 보면 예. 아 어떻게 저런 사람이 네. 국회의원 4선을 지냈지 3선을 지냈지 하는 황당함 만나서 얘기를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이 좀 심하지 않은가. 예. 빈 껍데기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요 기본적으로 가령 이번에 그 국민의힘의 당대표 출마한 분들 쭉 보면 예. 그렇지 않아요. 아까 내가 올망졸망해 보인다 이랬는데 네. 자기 칼라를 보여야죠. 네. 뭐 김기현 후보는 솔직히 말해서 자기 칼라를 보이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워낙 대통령실에서부터 엄호를 하는 바람에 네. 거꾸로 친윤이라는 게 본인에게 지금 짐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컬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예. 지금. 예.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친윤의 아바타처럼 그러니까요. 보이니까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의대위원이 되긴 됐지만 그게 결국은 김기현의 그 정치적 미래를 잡아먹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가 있다. 네. 저는 그걸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참 황당해요. 본인이 여기에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12년 전에 본인이 새 정치하겠다고 정치판에 뛰어들어왔거든요. 본인이 이번에 땅 투기를 갖고 김기현 후보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철수 후보는 그전에 안내비라는 주식이 안철수 연구소 주식이 주당 2만 원이 안 됐습니다. 네네. 근데 그게 가격이 폭등을 해서 16만 원까지가 올라갔어요. 그때 자기 주식 다 팔았습니다. 처분해갖고 1,몇백억 돈을 끊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갖고 동그라미 재단입니까? 재단을 만들었죠. 1,500억 가까이 출연했죠. 예, 그 재단을 만들고 그걸 자기는 사회에 돌려줬다라는데 네네. 과연 우리나라에서 재단이 개인이 만든 재단이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재단들입니까? 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령 그런 주식을 네. 평상 가격에 처분을 해서 그렇게 재단을 만들었다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게 폭등했을 때 팔아서 재단을 만들고 그런 행동을 하신 분이 예. 새삼스럽게 지금 김기현 후보 땅값이 땅 처분한 것도 아닌데 네네. 땅값이 막 12배 올랐다고 해서 이걸 예. 가지고 같이 물고 늘어진다? 이 새 정치 하겠다고 하면요. 예. 새 정치에 맞는 어떤 이념
그리고 어떤 정책을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고 네. 그게 맞는 행동을 하셔야지 예. 어떻게 12년이 지나도록 똑같아요. 네. 그때나 지금이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다들 시야를 좀 넓혔으면 좋겠다 네. 이 생각을 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가 조금 전 됐습니다. 다음 주에 표결인데 자, 이 대표는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죠. 공공개발 포기한 LH는 그냥 배임죄도 아니고 배임 할배죄입니까? 검찰도 가격심사부 이런 걸 하나 두어가지고 범죄를 미리 막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은 당연직 구단주의고 독립경영을 하기 때문에 이 구단이 광고를 유치하고 후원을 유치한 것들은 시행정과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이든 짐승이든 두려움에 떨면 말이 강해지고 목소리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네, 기자회견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서 1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검찰에 대해서 작심 발언도 하고 뭐 원색적인 발언도 나왔는데요. 자, 이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이 1시간 가까운 이 내용 중에 거의 한 90%를 자기 모두 발언으로 네네. 이 변명과 그리고 해명 이것으로 시정일관 해버리는데 예. 말이 굉장히 거칠어졌죠. 이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는 말이 강해졌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거칠어진 겁니다. 배임 할배죄가 뭡니까? 네. 무리하지만 자기도 법률가잖아요. 네. 그리고 어제 쭉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딱 한마디로 들어차버렸죠. 딱 기자들에게 아니 그런 얘기는 판사한테 해라. 판사 앞에 가서 해라. 지금 우리가 당장 구속을 시키겠다는 게 예, 아니고 예. 판사 앞에 가서 네. 자 죄가 있느냐 없느냐 구속할 만한 죄가 있느냐 없느냐 예. 아니면 밝히면 되지 않느냐 이랬는데 네. 우리 국민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지금 이재명 후보는 보통 사람들이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할 때 판사들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 그렇죠. 도망의 우려가 있다. 이 얘기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 같이 이런 중대한 범죄일 때는 중형이 예상된다는 말을 가끔가다 넣는 판사들이 네. 있어요. 영장 담당 예, 판사 예. 중에는. 근데 그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예. 핵심이라 이 말씀이죠. 이게 뭔가 하면 네. 법정 영향이 굉장히 중한 범죄들이란 말이에요. 네. 예컨대 제3자 뇌물죄든 이게 뇌물죄 금액이 1억 이상이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네.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연관되어 있는 제3자 뇌물죄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이런 중형이 예상되는 그런 범죄예요. 예. 쉽게 말하면 특가법 중에서 특경법 중에서 특가법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범죄들만 다 연결이 돼가 있단 말이에요.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이요. 예. 그리고 특가법상 뇌물죄도 그렇고 특경법상 배임죄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 경우는 중형이 예상되는 데다가 이 범죄 그 소명이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 네. 영장이 발부가 되면 아마 이렇게 붙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는 지금 본인이 이게 해명을 하더라도 좀 더 진솔한 해명. 예, 근데 이것이 배임죄가 왜 안 되는지 배임죄가 되고 안 되고 간에 네. 이 가장 이 논란이 되는 법리 논쟁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해명을 해야 되는데 예, 근데 이런 겁니다.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해서 네. 왜 성남 도계공 실무진들이 다 만들어놨는데 성남시장이 그런 것을 다 꼬피를 쳐버리고 1822억이라는 확정 이익에만 매달리느냐. 이재명 후보는 그까지는 얘기를 안 해요. 그 점을 얘기를 하지 않고 나는 1822억 확정 이익만 받으면 된다. 그 부분은 불리하다는 생각이군요. 예, 전부 다 네.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만 받는 것만 해도 어딨냐. 이 정책 선택을 하는 것, 확정 이익만 받기로 한 이 정책 선택을 한 걸 가지고 나를 나무리지 마라. 이건 배임이 네, 아니라고 네. 본다. 이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검찰은 뭔가 하면 웃기지 마라. 실무진들은 이미 그때는 부동산 활성화가 됐고 이것은 엄청난 초과 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자 초과 이익이 나오면 이렇게 하세요 하고 다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결제를 올렸다. 올리는데 그건 이재명 시장이 이 필요 없다. 두고 차버린 거다. 그때는 이미 그 유동규를 통하고 정진상을 통해서 자 앞으로 이익이 나면 어떻게 해서 가령 화천
그 천화동이 1호입니까? 예. 여기에 1호의 그 지분 절반은 이재명 시장 거다 하는 걸 정진상도 납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이미 오케이를 받았다. 그렇죠. 이걸 이제 검찰이 의심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건 똑 떨어진 배임죄다. 예. 이 뒷부분이 보이지 않더라도 앞부분만으로도 네. 지금 말하면 초과이익 환수제를 없애고 예. 이 확정 이익으로 한 것만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배임죄다. 예. 이 주장을 지금 검찰은 하고 있는 거고 예. 이재명 후보는 그게 무슨 정책의 판단이지 무슨 문제냐 이런 건데 네. 자, 이 경우에 제가 법률가로서 제 3자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이건 똑 떨어지는 배임죄입니다. 아, 예. 제 판단은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구속 수사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여론을 보면 구속 수사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좀 높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분 당 대표직에 대한 결심, 뭐 기소될 경우 유지냐? 하지만 본인이 이제 계속 유지를 결정할 것 같아요, 느낌상.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여론과 또 앞으로의 일명. 결국 이제 당 대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은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죠. 하나는 자기 방탄 조끼로 계속 삼고 네네. 싶다. 예.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자기의 정치적 미래를 포기할 수가 없다. 네. 다음 대권 도전하는 것 이걸 포기 못한다 하는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건데 그럴수록 이 우리 국민들이 어떤 그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번에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참 불만인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네. 이런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야, 그래도 이재명이가 대통령 된 것보다 낫지 않았느냐?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네. 근데 방송에서는 참 이게 하기 힘든 말입니다만 예, 의외로 예. 많습니다. 의외로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네. 그런 사람들이 마음을 돌리는 것이 자기 정치적 미래를 이제 보장받는 건데 네. 지금 하는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예. 그런 분들을 더 늘어나게 만드는 예. 그런 행동과 말만 하는 거예요. 이번에 네. 말이 그치를 진 것도 네. 그겁니다. 이 배임 할배제가 무슨 표현이에요, 법률가가. 예. 그리고 대통령을 보고 깡패라고 말을 하면 그건요 심한 폭언 정도가 아닙니다. 네. 그건 사실은 정말 손가락질 당해야 될 폭언이에요. 가령 옛날에 그 윤석열 그 검사가 네. 내가 정치적 보복을 하면 그게 검사입니까 깡패지 네, 그걸 하는 따온 것은 거죠. 예. 예, 그걸 패러디한 건데 예. 정치적 보복을 안 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하는 말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 이거는 권력을 남용을 하면 이게 깡패지 네. 이게 대통령이냐 깡패란 얘기예요. 예. 그 깡패라고 공격을 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폭언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다음 주 체포 동의안 표결 국회가 어떤 선택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